네,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엔 정말 25-26 시즌 전반기 결산, 브렌트포드 전반기 결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였어요. 일단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강등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만큼 그래도 강등은 설마 안 당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첫 경기를 시청을 했으나 정말 최악의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팀의 에이스인 담스코르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빠져서 당황을 많이 했는데 출산 휴가로 일단 첫 라운드에서는 담스코르 선수 없이 안토니 밀란보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 담스코르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론 걱정은 많이 됐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준수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3대1 패배를 당하며 최악의 출발을 했습니다. 3대1이라는 숫자가 막 엄청 심각하게 졌다라는 스코어로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반전에는 정말 볼 소유 자체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안 좋은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 당시 라인업인데요. 일단 담스코르 대신에 안토니 밀란보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는데 46분 만에 빠졌다는 건 전반전을 굉장히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샤데 선수도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진 못했는데 대신 카르발류 선수가 좌측 윙으로 킨 루이스 포터가 우측 윙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문인 선발 라인업이었는데요. 카르발류는 왼쪽 윙에서 제가 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루이스 포터는 만능적으로 어쨌든 여기저기 다 뛰긴 했지만 그래도 좌측에서 주로 뛰던 선수인데 그럼 굳이 루이스 포터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카르발류를 왼쪽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키스 앤드루스의 선발 라인업 선택은 이러했고 결국 실패로 다가왔고 정말 최악의 경기력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감독에게 어떤 걸 기대해야 될지 또 이 선수들이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즌을 38라운드까지 나가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오고 걱정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선발 라인업 중에 잘한 선수는 물론 티아고가 골을 넣어서 평점이 높긴 했지만 카요데 그리고 헨리 선수 정도 말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고무적이었던 부분은 후반전에 조던 앤더슨과 케빈 샤데 선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볼이 좀 돌기 시작했어요. 사실 핸더슨 선수에 대해서 의문점이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첫 라운드에 교체 투입에서 핸더슨이 들어오자마자 볼이 도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래도 확실히 PL에서 짬바가 있는 선수는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라운드는 최악의 출발을 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걱정이 쌓여가는 그런 시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라운드 끝나자마자. 그래서 이제 1라운드 이후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당구아타라 선수가 온다는 거의 거피셜이 뜬 상태였어요. 그래서 1라운드 이후에 당구아타라 선수를 본머스에서 구단 최고 이적료로 데려온 오피셜이 뜹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기 좀 시작했죠. 그래도 은베모가 나간 자리를 메꿔야 됐는데 전혀 메꿔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은베모의 대체자인 당구아타라 선수가 우측 윙 쪽에 들어오면서 그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강을 했습니다. 1라운드 이후에. 그래서 2라운드가 이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였는데요. 바로 당구아타라 선수는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승리를 가져갔어요. 사실 1라운드가 굉장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부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 아스톤 빌라는 지금의 아스톤 빌라와는 다르게 초반에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아스톤 빌라를 초반에 홈에서 만나면서 굉장히 좋은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서 1라운드에서 유일하게 잘했던 선수가 이제 카요데랑 헨리 정도였는데요. 카요데 물론 잘해주었고 담스고르가 출산 휴가에서 복귀하면 선발로 복귀했고 또 핸더슨이 1라운드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
덕택에 바로 선발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고 아타라 선수도 본머스에서 이적해 오자마자 바로 투입이 됐고 골을 넣으면서 바로 1대0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1라운드 때 굉장히 최악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로 빠른 변화를 가져가면서 1대0 승리를 가져가면서 조금 그래도 강등은 역시 아니었겠구나 라고 좀 마음 내심 좀 짐을 덜어놨던 그런 2라운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 아스톤 빌라전 이후에 본머스전 카라바오컵 본머스전 좀 어렵지 않겠나 라고 했지만 로테이션 돌리면서 가볍게 잡아내고 또 썬덜랜드전을 바로 치렀는데요. 이거 썬덜랜드 원정 가서 치렀는데 솔직히 2대1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긴 했지만 거의 이겼다고 봐도 될 정도로 물론 졌습니다. 이겼다고 봐도 될 정도로 가다가 마지막 막판에 2골을 먹히면서 이제 지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리코엘리 선수가 경기를 말아먹었다 해도 되는 경기거든요. 어쨌든 썬덜랜드와의 경기에서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져서 승점을 잃은 건 문제지만 어쨌든 첫 1라운드 이후에 경기력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빠른 변화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키스 앤드루스 감독이 막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할 감독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초반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점점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브렌트포드가 원래 홈에서 조금 강하고 원정에서 조금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지난 시즌 통계를 사실 막상 뜯어보면은 그렇게 홈과 원정의 승률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홈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죠. 첼시,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다 PL에서 PL에서 굵직한 어떤 팀들이죠. 리버풀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고 맨유, 뉴캐슬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첼시와도 비기면서 사실 이 첼시와의 경기는 거의 지는 경기였는데 마지막에 카르발류 선수가 극장골 득점을 하면서 이 4경기에서 3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홈에서는 계속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브렌트포드가 어느 정도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고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홈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싶었지만 12월에 들어서 4경기를 치렀는데 그 4경기 중 1경기도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는 카라바오컵 경기긴 하지만 어쨌든 4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한다는 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아스널, 토트넘, 맨시티라는 상대적인 강팀을 만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은 잡아줘야 하는 팀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이 당시에 토트넘은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좋지 못한 성적으로 12월을 시작하면서 다시 어쩌면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당시 승점이 막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었고 그래도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정도에 머무는 성적이었는데 웨스트햄도 감독이 바뀌었고 노팅엄 포레스트도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리즈도 역시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울버햄튼, 벌리 이외에 한 자리 강등 자리를 놓고 강등권 싸움을 하게 되는데 12월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1월, 2월 계속 무너지면서 어쩌면 강등권으로 떠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강등권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고비를 맞으면서 이 이후에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만약에 져버리면 정말 강등권에 근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울브스의 원정에 가서 2대0으로 깔끔하게 승리를 해내고 그리고 본머스와의 경기에서 또 4대1로 승리를 하면서 갑자기 2연승을 달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순위가 점점 올라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현재 전반기 19경기를 마친 상황에서 승점 27점으로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그 9위에 위치해 있지만 지금 5위의 첼시와도 승점 3점 차. 어쩌면 경기를 조금 더 잘 치렀을 때 유럽 대항전도 정말 도전해 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되었어요. 물론 브렌트포드라는 팀이 최고 승점을 60점을 넘어보지 못했던 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일 높았던 승점이 56점에서 58점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유럽 대항전은 현재 상황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10위권 내의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로 올라왔어요. 27점이면은 전반기를 마치는 상황에서 똑같은 27점 번다고 쳤을 때 54점이니까 그래도 준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강등권을 예상했던 초반 성적과는 달리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좋지 않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극과 극의 성적을 보입니다. 위의 사진이 홈에서의 성적이고 밑에 사진이 원정에서의 성적인데요. 홈에서의 성적은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죠. 총점 승점 21점을 획득했습니다. 이게 리그 4위의 수준이고요. 밑에 원정 성적은 보시다시피 승점 6점입니다. 그래서 리그 17위죠. 그래서 홈과 원정의 성적은 굉장히 극과 극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반기 성적을 살펴봤고, 그래서 얘네 왜 안 망하고 있냐? 분명 모두가 강등을 예상했는데 왜 안 망하고 리그 9위에 위치해 있냐? 이걸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부상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이런 브렌트포드가 강등을 당하지 않고 왜 안 망하고 왜 지금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의 첫 번째 요인은 제 생각에는 부상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부상이 어떻게 강등 당하고 잘 하고 있는 요소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의 부상이 아니라 24-25 시즌 또 23-24 시즌 부상 때문입니다. 일단 공격수 뎁스 차원에서 카르발류, 구스타브 누네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일단 카르발류는 24-25 시즌 보시다시피 한 13경기 정도 결장을 했네요. 그리고 구스타브 누네스 선수는 그냥 24-25 시즌을 통으로 날렸습니다. 그래서 공격수 스쿼드 자원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고르 티아고, 지금은 이고르 티아고 선수를 모두가 아실 테지만 이고르 티아고 선수 사실 올해 영입된 선수가 아닙니다. 이 선수는 아이반 토니의 대체자로 영입된 선수이기 때문에 원래 24-25 시즌부터 뛸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24-25 시즌을 부상으로 통으로 날려버립니다. 이 선수가 통으로 부상으로 날렸기 때문에 출전을 못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아이에르 선수도 센터백과 풀백을 모두 뛰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24-25 시즌에 한 지금 20경기 정도로 못 나오면서 어쨌든 수비의 뎁스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미드필더의 핵심과도 같은 옌센, 야네트 선수도 둘 다 어느 정도 결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선수 모두 PL에서 브렌트포드와 함께 어느 정도 PL 짬바가 있는 선수로 이제 슬슬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도 부상으로 몇 경기 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우 풀백 헨리와 히키와 헨리도 이 선수들은 23-24 시즌부터 계속 장기 부상을 끄는 선수라 사실상 없었던 선수예요. 사실상 양쪽 풀백이 없이 계속 브렌트포드는 진행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쿼드 자체에서 부상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많은 부상 때문에 콜린스,
루이스 포터, 야르몰류크, 샤데 이 네 선수가 경험치를 엄청 많이 먹게 됩니다. 물론 콜린스 선수는 원래 주전이었어요. 하지만 더더욱 주전으로 뛰게 된 거죠. 이 당시에 반덴베르 선수도 부상도 당하고 아예르 선수 부상당하고 벤미는 계속 사실 뛸 수 있을 만한 폼이 아니었고 피녹도 계속 부상당하고 그래서 김지수 선수가 지난 시즌에 후보로 몇 경기 올라오기도 하고 실제로 경기 출전도 했을 만큼 스위스 쪽에서 굉장히 부상이 많았고 그 때문에 콜린스 선수에게 무게감이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콜린스 선수가 많이 뛰게 됐고 원래 콜린스 선수가 굉장히 불안했던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준 것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출전 시간을 얻었던 것이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르몰류크 선수 같은 경우는 교체 자원으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보면서 벤치 명단을 보면요. 아는 선수가 거의 없을 만큼 유망주들이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벤치에 스쿼드 자원이 없었다. 그래서 항상 교체를 하면은 교체 1순위는 야르몰류크였고 2순위도 야르몰류크고 3순위도 그냥 교체할 선수가 야르몰류크 선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르몰류크 선수도 굉장한 경험치를 먹었다. 그리고 루이스 포터 같은 경우는 원래 공격수인데요. 왼쪽에 좌우에 이제 헨리와 히키 선수가 모두 장기 부상을 끊으면서 원래 아예르 선수가 풀백을 보지만 아예르 선수도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루이스 포터가 윙백과 풀백으로 굉장히 많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포지션 변경을 했죠. 그래서 그쪽에서 뛰게 되면서 루이스 포터 선수도 경험치를 굉장히 먹었고요. 특히 가장 경험치를 잘 먹은 선수는 샤데인 것 같은데요. 루이스 포터가 내려가고 구스타브 누니스, 카르발류 그리고 티아고 선수까지 다 부상을 당하면서 샤데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샤데 선수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얼럭키 가르나초라고 불렀거든요. 가르나초의 장점 또한 없는 선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빠르기만 하고 볼은 다 놓치고 뭐가 장점인지 모르겠고 투박하고 그렇게 단점만 부각되는 선수였는데요. 얘가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욕을 하면서도 잘해주길 바라는 그런 게르 같은 선수였는데요. 갑자기 후반기가 돼서 투지를 보여주면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어린 선수는 출전 기회를 주면 잘해지는 건가? 라는 제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수였어요. 사실 이 선수가 잘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잘해지니까 굉장히 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샤데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 갑자기 다른 선수가 되면서 경험치를 많이 먹었고 결국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이거는 지난 시즌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이게 벌리전 라인업인데요. 이번 시즌 선발 라인업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벤치 명단을 봤을 때 피녹 원래 주전이었던 선수고요. 아에르 주전이고요. 준주전이고요. 헨리 원래 풀백 주전이고요. 야넬트 원래 미드필더 주전이고요. 오니에카 원래 스쿼드 자원이고요. 야르몰류크 지난 시즌에 많이 뛰었죠. 루이스 포터 넬슨도 이번에 영입된 선수고 루이스 포터도 많이 지난 시즌부터 뛰었던 선수입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bench까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물론 다른 타팀 팬들이 보셨을 때는 얘네가 누군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 비교하면은 정말 스쿼드 자원이 풍부하다 못해 넘쳐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원래는 선발 라인업도 지난 두 시즌 동안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할 정도로 부상자들이 많았는데 기존의 장기 부상자들이 장기 부상에서 돌아오고 장기 부상자들이 부상 당해 있는 동안 경험치를 먹은 선수들까지 더해지면서 스쿼드가 정상 운용이 가능해질 정도로 풍성해졌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부상으로 인해서 어린 선수들이 경험치를 못 얻고 장기 부상자들이 복귀하면서 스쿼드가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게 이번 시즌 반등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입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즌 전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은베모, 위사, 뇌르고르, 플래컨, 토마스 프랭크까지 다 나갔기 때문에 영입 관련해서는 무조건 실이 많을 거라 생각했어요. 득보다는. 하지만 막상 까고 보니 괜찮은 영입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얘는 제외입니다. 이 안토니 밀라모 선수는 보여준 게 없고요. 1라운드 때 워낙 똥을 싸지르는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리스 넬슨 선수도 스쿼드 자원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세모 치겠습니다. 그리고 티아고 선수는 엄밀히 말해서 이번 시즌 영입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번 시즌 영입이라 치고 부상으로 못 뛴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치겠습니다. 그리고 카요데 선수도 사실 반 시즌 임대를 먼저 했긴 했지만 완전 이적을 이번 시즌에 했으니까 이 정도는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 선수가 이번 시즌의 반등의 핵심입니다. 조던 핸더슨, 이고르 티아고, 마이클 카요데입니다. 먼저 조던 핸더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핸더슨은 일단 브렌트포드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선수가 없으면 볼이 안 돕니다. 원래 이 선수가 없으면 볼이 안 돕니다라는 얘기를 담스고르 선수한테 했어야 되는데요. 담스거르 선수가 냉정하게 이번 시즌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핸더슨 선수가 삼선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 조율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해요. 물론 삼선 미드필더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맞지만 옆에 짝꿍인 야르몰루크가 정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개같이 뛰어다니면서 다 쓸어줘요. 전방위적으로. 정말 활동량이 정말 많은 선수인데 야르몰루크가 옆에서 싹 전방위적으로 쓸어주면 핸더슨이 탁탁탁 약간 조율하면서 정리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기록을 보면은 일단 팀 내에서 조던 핸더슨 선수가 파이널 서드에서의 패스 시도도 제일 많고 성공도 제일 많아요. 그만큼 어떤 패스적인 측면에서 브렌트포드에서 가장 지표가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브렌트포드라는 팀 자체가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파이널 서드 패스가 제일 시도도 적고 성공도 적습니다. 아무래도 전술상으로 파이널 서드로 직접 찔러주는 전술을 이제 패스를 선호하는 전술은 아니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표상으로 구단이 이런 지표가 가장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더슨은 그런 팀 내에서도 이 정도의 파이널 서드 패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자료고요. 또 핸더슨 선수가 풀타임을 뛰지는 못해요. 물론 풀타임을 뛴 경기들도 있긴 있지만 계속 60분, 70분쯤에 경기 교체를 해주면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럼에도 가장 팀에서 많은 패스를 담당하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시스트도 담스코어와 같이 현재 팀 내 1위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치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주장입니다. 콜린스 선수가 이번 시즌 주장을 맡고 있지만 사실 콜린스 선수가 필드 위에서 주장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좀 젊은 편이기도 하고 이 피치 위에서 그라운드 위에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나라고 하면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 모습은 이번 시즌 핸더슨이 훨씬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콜린스가 이번 시즌 들어서 조금 폼이 많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이고 핸더슨 선수가 아무래도 PL에서의 어떤 경험 그리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이 필드 위에서 보여주는 리더의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일단 PK를 항상 얻어내면은 핸더슨이 공을 잡고 그 PK를 차려는 선수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핸더슨이 PK를 차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항상 핸더슨이 PK 공을 들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정도로 그라운드 내에서 어떤 선수들에게 조율을 해주고 좀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기를 불어넣는 선수는 역시 조던 핸더슨이다. 그래서 사실상 주장 같은 존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핸더슨의 영입은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뇌르고르보다 더 나이가 많은 선수인 핸더슨을 영입한다는 것에 의문이 많았는데요. 또 중동도 한번 찍고 온 선수고 개인적으로 아약스에서 어떻게 선수 생활을 했는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지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어서 조금 불안했던 감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 가장 좋은 영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고르 티아고입니다. 이번 시즌 영입된 선수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번 시즌 영입된 선수로 봐야 되는 선수죠. 일단 이 티아고 선수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좀 그렇냐라는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리그 득점 2위입니다. 11골로. 사실 이 정도로 골을 많이 넣어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어느 정도 공격수 명가라는 타이틀을 요즘 좀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올리 와키스부터 이어서 토니, 위사, 은베모 이런 걸출한 공격수들이 거쳐간 팀이고 이고르 티아고도 어쩌면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티아고는 경기력만 따지고 보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번 시즌 반짝일 수도 있어요. 물론 리그에서 전반기 동안 11골이나 넣은 선수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가혹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일단 PK골도 이 중에 거의 절반이 육박하고요. 사실 PK골 넣는 것도 보면은 조금 엉성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11골을 넣은 우리 선수를 욕할 순 없겠죠. 더군다나 브렌트포드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를 수상했습니다. 그렇기에 어쨌든 스트라이커는 뭐 경기력은 둘째치고 골을 넣어주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경기력이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막 엄청 나쁜 것도 아니에요. 패스미스 같은 게 조금 있어서 그렇지 조금 굉장히 앞에서 전방에서 많이 띄워주고 열심히 띄워주고 등지고 딱딱해주고 브렌트포드에서 사실 토니와 은베모 위스가 다 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는 공격수를 요즘 같은 시대에서 찾아내기 힘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티아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사실 제가 이번 시즌 제일 좋아하는 선수의 마이클 카요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정말 좋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리그 베스트 물론 아직 전반기까지 밖에 안 했지만 팀버 선수와 리스 제임스 선수가 계속 이 선수가 우풀백 베스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선수 둘이 없었으면 카요데가 리그 베스트 자리를 먹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리그 세컨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단 카요데는 발이 빠릅니다. 빠른 주발로 수비 범위를 커버하는데요. 일단 콜린스 선수가 발이 빠른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수비수가 뒷공간을 싹 침투해서 들어오면 물론 브렌트포드가 뒷공간을 침투할 정도로 그 높은 라인을 고수하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콜린스는 막 당황해서 어버버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카요데가 이렇게 와서 바로 수비수로서 커버를 해주고 공을 뺏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카요데 선수가 우리 은베모의 어쨌든 빈자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은베모의 빈자리를 당고 아타라 선수가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은베모의 빈자리를 당고 아타라가 온전히 메꾸지 못하니까 카요데가 그 부분을 가져갑니다. 원래 은베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는데 그 영향력을 우풀백인 카요데가 흡수하면서
당구와 타라가 은베모의 빈자리를 모두 채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이 분담을 카요데가 같이 해줍니다. 카요데는 빠른 발로 안정적인 수비도 해주고 또 드리블 능력도 좋습니다.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반대쪽으로 전환해주는 이런, 어쩌면 다른 팬분들이 보시기에 토트넘의 반더벤의 드리블을 생각하시면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 드리블 능력, 이 공을 가지고 올라가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콜린스의 수비 범위를 커버하는 그런 안정적인 수비 능력, 그리고 크로스도 준수합니다. 원래 한 7라운드까지는 수비 능력이 안정적인 모습만 보여줬는데 한 7라운드, 8라운드 지나가니까 공격적인 모습에서도 패싱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 친구는 정말 다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그런 경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미친 어깨입니다. 이 선수의 스로인은 정말, 제가 이 정도로 스로인을 잘 던지는 선수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스로인을 정말 잘 던집니다. 정말 리그 최고의 투수라고 칭해도 될 만큼, 일단 정말 영상을 보시면 혹시 이 카요데의 드리블 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다른 선수들의 스로잉과는 결이 달라요. 이 공의 구질이 다릅니다. 한번 못 보신 분이 있다면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핸더슨, 티아고, 카요데 이 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전반기였다. 굉장히 잘해준 이 세 선수를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세 선수는. 그래서 감독은 어땠냐? 어쨌든 감독 변화가 이번 시즌 가장 큰 변화였잖아요. 토마스 프랭크에서 키스 앤드루스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9경기나 했지만, 물론 리그컵 포함해서 20경기가 넘는 경기를 했지만 어쨌든 토마스 프랭크의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축구보다 재미가 없어요. 토마스 프랭크의 축구를 하고 있지만 이 뭔가 토마스 프랭크 때 축구는, 저희 브렌트포드의 축구는 좀 압박을 역이용해서 탁탁탁탁탁 하고 롱볼 탁 주고 다다다닥 탁탁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 키스 앤드루스가 부임하고 나서는 압박을 역이용하다가 탁탁 하고 중간에 한번 끊기고 탁탁 중간에 한번 끊기고 약간 이렇게 패스미스가 좀 많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물론 선수 개인의 폼의 문제일 수 있지만 이 감독이 어느 정도 위치를 만져주면은 충분히 좋아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리그 9위의 성적을 브렌트포드라는 팀을 가지고 내고 있는 초짜 감독을 뭐라 하기도 좀 그렇죠. 그래서 판단을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 중요한데요. 12월 말에 들어서 반등을 한 이후에 이 에버튼 선덜랜드전이 어쩌면 앞으로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박싱데이에서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 선덜랜드와의 홈 경기, 요 두 경기를 어떻게 치르냐에 따라서 더 위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이 정도에 머무를 건지 더 내려갈 건지의 방향성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두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곳을 위해서는 결국 키는 담스고르 선수에게 있습니다. 요즘 담스고르 선수가 선발로 잘 못 나오고 있어요. 이 키스 앤드루스 감독이 신뢰를 잃은 건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 담스고르 선수는 팬들의 지지가 굉장히 확실한 선수고 팀의 에이스임을 부정할 수 없는 선수입니다. 이 담스고르 선수가 덴마크 대표팀에서 보여주는 그 폼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을 위해서는 담스코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5-26 시즌 브렌트포드 전반기 결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25-26 시즌은 처음에는 강등을 예상했던 예측을 기반으로 첫 경기 굉장히 좋지 못한 최악의 출발을 했고, 하지만 점차 반등을 하면서 리그 9위의 현재 성적을 얻게 되었다. 하지만 홈과 원정의 성적은 극과 극이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는 데는 지난 시즌들 부상으로 어떤 장기 부상을 당한 선수들이 생기면서 어린 선수들이 경험치를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 장기 부상자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정상적인 스쿼드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게 이번 시즌 준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고, 두 번째 이유는 카요데, 티아고, 핸더슨의 활약 덕분이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반기에 준수한 성적에 힘입어서 후반기에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